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싱가포르에서 그 싱가포르라는 말이죠. 싱가푸라 말레이어로 사자의 도시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고양이과의 포유류를 지칭한다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그 센토사라는 말은 역시 말레이어로 평화와 고요를 뜻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북미 정상회담 얘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역사 교과서에서 비중 있게 실릴 만한 그런 날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날이 듭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장소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로 결정이 됐죠. 싱가포르의 센토사 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로도 유명하죠. 꽤 오래전에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본토와는 다리로 연결돼 있고요. 모노레일, 케이블카만 타면은 외부와 연결이 되고 역으로 단절이 되면 요새처럼 딱 끊어지는 그런 섬으로 돼 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그곳 센토사 섬에서 역사 속에 기록될 만한 세계의 단판이 곧 치러지게 됩니다.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운명이 걸린 북미 정상회담, 이제 남은 시간 단 닷새 모일이고요. 오늘은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알아둬야 할 뉴스 챙겨주시는 분이시죠. 변함없이 이종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첫 이슈가 뭐예요? 네, 북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장소와 일정이 이제 확정이 됐다는 네네. 거고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입니다. 예. 이 미국 동부 시간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시간으로 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때는 지금 밤이잖아요, 그러면. 예, 밤 9시가 되니까. 이른바 프라임 타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미국 국민들이 잠들기 전에 뭔가 네네.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좀 됩니다. 예. 싱가포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를 이제 하고요. 예. 저는 여기 안 가봤습니다. 네. 한번 다녀보세요. 좋습니다. 아주. 여기 이 지역을 지금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그 인근 해역까지 포함해서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상으로 누군가 침투하는 것까지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읽히고요. 네네. 카펠라 호텔에 또 이 해변이 또 굉장히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도보다리 그 회담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햄버거 오찬 관련한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만나서 햄버거라도 먹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성사될지 여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후속 회담 가능성을 계속 약간씩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2차 회담 장소로 이 플로리다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 본인 소유죠. 그곳을 제안할지 모른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2차 회담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종전 선언도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선언 이후로 이게 미뤄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행도 불발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보면 끝을 보는 시작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시작이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면은. 네. 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선 집중 차원에서 시선이 분산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니까요. 두 정상이 한 차례씩 미국과 북한을 공동으로 방문하게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제 앞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은 일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가 이제 돼버려서 이것도 역시 문제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거 앞서서 이제 어제 그 지상파 방송 3사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칸타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센터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이제 조사를 한 거고 지난 2일하고 5일 사이에 이제 실시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이제 이렇게 저도 어제 뭐 봤습니다만 예. 정말 그렇더군요. 네, 네. 17곳 가운데서 14곳에서 유리한 그런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선거에서만 좀 승세를 유지하는 예. 제주도는 뭐 아시다시피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좀 약간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것 역시 경북 김천을 제외하고는 12곳 가운데 1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로만 상황입니다. 보면 정말 싹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는 각 시도당 800명 내지 1,008명 대상으로 해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3.5%포인트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조사 발표 직후에 지난 대선 때부터 시작된 편들기 여론조사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도를 넘었다. 네네. 선거가 끝나면 이런 여론조사 기관은 폐쇄시켜야 한다. 예. 네, 아주 극단적인 이런 또 반응을 좀 보이셨는데요. 선거에 혹시 패배할 경우에 본인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책임론을 좀 회피하려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여론조사 조작 뭐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 자유한국당이 그 전신이 한나라당이었는데 그 새누리당 시절 그 매크로를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이건 드루킹하고도 또 뭐 연관될 수도 있는 또 사안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연결시키고 싶어 하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한겨레가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새누리당이 2014년 지방선거 때 그리고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기간에 각각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조작을 했다. 네네. 그런 이제 것과 관련한 이제 그 당시 관련자들 또 증언을 포함한 그 이제 보도를 좀 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긴급 지시로 검찰 고발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아울러서 드루킹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지금 나섰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네. 특검 이번에 이제 수사 범위를 보면 첫 번째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사 행위고 두 번째가 1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행위. 예. 세 번째가 드루킹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고 네 번째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이 네 번째 항에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 사실은 좀 무리죠.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서 드루킹 사건으로 딱 이렇게 한정하는 거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좀 무리인 줄 알면서 왜 그러면 이거를 좀 주장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네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좀 이제 약간 공세를 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네. 이런 속에 오늘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문재인 대통령은 그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 허익범 두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이게 네 분 가운데 두 분으로 이제 딱 좁혀졌고 그 중에 한 분을 이제 대통령 임명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법원 얘기 나오는데 그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말바꾸기 문제 뭐 네. 이런 걸 지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루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1년의 판사회의가 쭉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뭐 예정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선 판사들, 이제 젊은 소장 판사들은 이제 이거 처벌을 해야 한다, 고발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로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약간 고위직들은 좀 인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역시 회의를 가졌는데 검찰 고발에 일단 반대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제 약간 수위를 좀 조정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대법원장,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에서 고발 수사 의뢰, 수사 촉구 등이 이루어질 경우 법관과 재판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 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게 이제 검찰 고발에 이제 반대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런 속에서 이제 회의 중에 일부 부장판사가 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말 바꾸기를 이제 문제 삼고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난해 이제 취임 직후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그리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3차 조사 그런 것을 이제 계속 이제 강행할 때 사법부 내부 힘으로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석에서도 이번 3차 조사로 마무리될 거다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결국 뭐 특별조사단이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고 결국 형사고발 쪽으로 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말을 이제 바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좀 논란을 낳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오늘 법원장 간담회가 열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의견이 이제 나올지도 관심사고 또 11일 날 개최될 전국 법관대표회의 때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것 또한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각 구성체들의 의견도 보면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조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론조사 결과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가 칸타퍼블릭, 리서치 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센터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지역별로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은 1000명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800명 이상씩을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겁니다. 응답률은 14에서 26%였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특집 출발 새아침 풀뿌리 민주주의를 듣다. 네, 출발 새 아침에서는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되고 있는 각 지역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 기획하고 있습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 뜨겁게 달아오르는 지역 가운데 하나죠. 바로 경기도입니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후보님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까지 딱 6일 남았습니다. 네. 여전히 2등을 달리고 계신데요. 대역전 네. 드라마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제 어떠한 뒷심으로 대역전극을 펼치실 작정이신지요? 저는 지금 2등이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고요. 네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는 민심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상대방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편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네거티브를 하는 거는 뭐냐면 네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불안하니까 이제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요. 최근에 네. 있었던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선거 벽보도 바뀌고 빠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네. 나름대로 대처를 하셨는지요? 선관위가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의도적인 건지 나사가 풀린 건지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네네.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큰 문제고요. 네.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건 범죄고요. 그것은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충분한 답변은 들으셨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상조사를 먼저 하는 게 순서인데요. 네네.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일단 말이죠. 후보님 선거 슬로건 보면 경제도지사, 경제도지사 남경필 더 잘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연계시키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격언이 네네.
집안에 일자리가 들어오면 가난이 쫓겨난다는 격언입니다. 네네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에요. 예.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 4년 동안 7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처음에 네네. 이제 아직 4년이 안 되고 3년 6개월 됐거든요, 제가. 예. 그 3년 6개월 통계로는 62만 1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일자리의 절반이 넘거든요. 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 이야기 나오면요. 그 상대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이게 허구적 숫자 노름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일자리 70만 개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네. 공약도 100만 개 넘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4년 동안에 62만 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또 앞으로도 70만 개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실적이 있다니까요. 전국에서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통계로 예.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한 120만 개 되는데요. 네네. 그중에 절반인 62만 개, 절반이 넘죠. 62만 개를 경기도가 만들었어요. 그게 현실인데 어떻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네거티브 뒤집어쓰기 이런 걸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정부가 만든 통계를 인용한 겁니다. 후보님 120만 개 중 62만 개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정부의 통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정부 통계가 그렇다니까요. 정부 통계를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노동부가요. 네네. 매달 일자리 증가를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네네. 각 지자체별로 발표를 하고요. 네네. 그걸 1년 단위로 묶어서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통계다, 고용노동부 통계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몇 번을 그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아니라고 하니까 참 네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지금 올해 1, 2, 3월 달 통계를 보면요. 네네. 경기도가 만든 일자리가 약 한 12만 개, 13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예. 월 평균. 네네. 근데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로 하면 지금 10만 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네네. 뭐냐? 경기도만 일자리를 만들었고 나머지는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어든 수치를 경기도가 더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입니다. 네네. 이건 역시도 정부 통계예요. 그런데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김에요. 최근에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실업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도 또 그렇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것과 네. 연계돼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금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예. 가장 어려운 계층, 이 하위 소득 20%의 서민들이 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해야 합니다. 예. 속도 조절론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경제 부분과 연관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요. 최근에 이재명 상대 후보에서도 비판한 부분인데요. 채무 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직까지도 2조 9,910억 원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네네. 이 지방채라는 게 자동차를 사면 우리 국민들이 사시는 채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통계고요. 예. 이미 전라북도, 제주도, 경상남도 이런 데서 이런 방식으로 채무제로 선언을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채무제로의 의미는 얼마나 재정 건전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데 그 지방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여야의 합의고 학자 간의 견해에서 빼버린 거거든요. 네네. 그걸로 이미 채무제로 선언한 데가 4군데나 되는데 네. 다른 데서는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유독 이재명 후보만 이걸 문제제기하는 것은 뻔히 알면서 그냥 뒤집어 씌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 이미 발표한 사실이고 이것이 경기도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네거티브로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방채라는 게 자동차 사면 다 채권 사시잖아요. 아시죠? 그거?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모인 돈을 그걸 채무로 집어넣는 것은 우리 안전행정부의 기준인데 잘못된 거고요. 네네. 지금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 근거해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넣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가 서로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전행정부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기금 같은 것을 오히려 저희가 채무에다 집어넣어서 갚을 필요 없는 그런 채무까지도 다 사실 1조 넘게 갚았어요. 예. 상대 후보에 대한 지적사안 가운데 하나는요. 또 당적 변경 문제 이 지적이 있습니다. 이 당 저당 옮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설명 주시겠습니까? 이 당 저당 옮긴 적 없고요. 예. 그냥 보수 진영 안에서 보수 개혁하려다가 실패했던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이 당 저당 옮겨 다녔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네거티브입니다. 보수 진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계셨지만 어쨌든 당적 변경이 됐잖아요.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당적 변경 왜 했느냐 정도는 모르겠지만 예. 이 당 저당 옮겨 다녔다는 표현과는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부동산 땅 투기 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해 주시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년 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시사차익이 생긴 거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약 5억 원어치의 그 삼성전자 주식을 같은 해에 갖고 있다가 예. 30년 있다 팔면 딱 한 번 팔았어요. 한 100배 뛰었습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주식 투기인가요? 뭐 누구는 투기고 또 누구는 투자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투기라고 생각하세요? 30년 동안 자산을 갖고 있다가 팔아서 시사 차익을 얻은 것을 투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행자께서. 제 판단은 일단 유보해 주시고요. 예. 아니 판단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고 네네. 시장 경제를 무시하는 거죠. 그것을 투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야말로 뒤집어 씌우고 호도입니다. 세금 다 내고 이렇게 그리고 적법하게 한 과정들을 투기라고 몰아가는 것이 뒤집어 씌우기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잘못 문제 제기를 해서 이미 유감 표명 사과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했죠. 예, 후보님 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이쪽에서 지적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매입해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낸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거하고 투기 문제하고는 다른 거고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있어서 네네. 이미 사과했고 이미 4년 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액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제주도에 헌납했어요. 예. 그렇게 이미 치유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 그런 거고. 네네. 그런데 투기 문제는 다른 거죠. 예. 법적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고 조치 다 해서 이미 재산까지 다 국가에다가 기증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없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요. 예. 지금 저한테는 투기 문제를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것을 투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진행자께서도 판단을 유보한다고 하니 그건 조금 아쉽네요. 지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진행자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앵커께서 그런 판단 정도는 해주셔야죠. 예, 이게 알겠습니다. 투기인지 삼성 30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한번 거래한 것을 투기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투기겠네요.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후보님, 제가 질문을요.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예. 이게 좀 선거가 지금 얼마 안. 자신있게 의사 표명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하시는 분이 늘
기계적인 평균만 유지하는 게 아니겠죠. 질문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답에 대한 판단도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또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요. 그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정황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 같은 그 의혹에 대해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남경필 후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만약에 근데 사실이라면 준비한 잘못이죠. 예. 선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 같은 일이 자꾸 불거지는 그 배경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여론 조작을 하게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못 참는 사람들의 행위라고 봅니다. 예. 특히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고 뻔히 알면서 호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같은 행위 아닐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그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남경필 후보의 여론조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정작 그 표밭을 누비고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체감온도는 어떠신가요? 제가 이긴다니까요? 이긴다는 근거로 좀 유권자들과 나눈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전해주세요. 아니, 제가 느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의 느낌,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한 여론조사의 취입, 그리고 상대방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네거티브를 부쩍 강화하고 없는 것들을 뒤집어 씌우는 거를 보면 이건 세 가지를 판단해 볼 때 이기는 거죠. 네. 네거티브가 계속되면서 정책이 실종됐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특히 경제 공약을 많이 내세우고 계시는 입장에서 최근에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요. 하여튼요, 정책 대결은요. 집으로 지금 우리 유권자 집으로 다 이 선거 공보물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거를 보시면 남경필의 정책은 국가를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 또 시군의 촘촘한 정책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의 정책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실 겁니다. 그거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선거 이후에 보수나 진보나 모두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수 통합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보수 재건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럼요. 보수가 지금처럼 망가지면 이 대한민국 전체의 건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늘 균형을 맞추면서 경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수 중도 야권의 통합 필요하죠. 네네.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후보님 남은 그 선거 기간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였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도 지방선거 특집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릴레이 인터뷰 있어요. 선대위 관련입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에서는 6.13 지방선거 특집으로 각 당 선대위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민주평화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상임선대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의원님, 그 지방선거 직접 지휘하신 건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뼈저리게 느껴지시는 어려움이신가요? 전체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 이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강도가 이렇게 셀 줄은 몰랐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사실은 민주당 후보들 이외에는 그 어느 정당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선거의 구조여서 네네. 예,
참 이런 선거 정말 보기 힘든 선거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광주의 그 양동시장인가요? 방문하셔서 그 상인분들 만나서 이렇게 활짝 웃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또 봤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의 체감 온도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제 격려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정부 견제를 위해서 이제 이러이러한 역할을 좀 해달라. 또 먹고 살기 힘들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선거 때 보면 이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에게 호감을 가지신 분들이 가령 10만큼 표현을 하신다면 네. 반대 지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실제 표현을 하는 것은 1이나 2 정도만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1이나 2만큼의 반대 의견을 한 10배 정도 증폭해서 보면 그게 실제 현장 목소리다라고 이제 느끼는 건데 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그 마음들이 대부분 정해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책이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생각들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표심은 좀 상당히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그 현실 그 판단 하에서요 민주평화당의 구체적인 목표치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뭐 저희가 일부에서 여론조사 결과도 잠시 뭐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말이죠. 저희들은 어쨌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남북에서 최소한 한 10여 곳 정도는 당선을 시켜야겠다라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수정해서 잡았습니다. 네네. 광역 또 재보궐 국회의원 이쪽은 어떻게? 제가 지금 재보궐 선거는 한 군데 정도 저희가 이제 3군데 후보를 냈는데요. 네네. 이제 모안, 신안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네네. 나머지는 상당히 이렇게 고전 중인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호남 지역에서조차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이 잘못을 많이 했었고. 네네. 그게 이제 그분들이 현재 이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비되는 지점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이미지로 각인이 돼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이제 평화협력 모두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이 두 가지 것이 선거판을 거의 그냥 휩쓸어버리는 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연장선상에서 나온 분위기일까요? 그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대표께서는 지난번 광주 유세장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남 지역구 20석 가운데 국민의당에 13석을 몰아준 걸 배신하고 국민의당에서 탈당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정당 지지하면은 광주의 오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요? 박주선 대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당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 근데 지금 당장에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 논의가 누차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민주평화당 창당될 때부터 결국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통합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범진보 정당인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가 없다. 네네. 그런 점을 분명하게 하고 저희들이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만약에 박주선 대표가 믿었다면 네네. 이제 본인의 어떤 현실의 인식력이라든지 정치적인 판단력에 조금 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예. 당장에 그 두 분 후보 단일화 논의하면서 장기적으로 지금 통합 얘기도 물밑에 깔려 있다고 언론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박수선 대표 그 말씀은 오히려 본인들이 소속된 주요 정당의 어떤 지도자들의 한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어서. 네네.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초선인 저보다도 오히려 정치 현실에 대한 판단과 감각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뭐 굳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들어보면요. 그것이 향후 네. 펼쳐지게 될 정계 개편, 구도, 네. 합종 연행 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중심에 네. 민주평화당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켜봐야 될 게 이제 지방선거는 어차피 민주당 압승으로 끝날 것 같고요. 뭐 국회의원 재보궐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 선거도 그렇고 여론조사 결과가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대체로 이제 큰 흐름은 뭐 거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그럼 그렇게 이제 선거 결과가 6월 13일 날 이제 나왔을 때,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식 합당을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할 것이냐, 이제 이게 하나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네. 두 번째는 박주선 의원이나 주승용 의원, 김동철 의원, 권은희 의원처럼 호남의 지역구를 가졌지만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순진하게 안철수 대표 믿고 남아있었던 그 후보들, 이제 의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러면 저희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이제 그 흐름으로 따라갈 것인지 그거 지켜봐야 되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는 저희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 이제 이 원내 교섭단체 하나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과연 민주당과 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예.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에 합당하는 것, 또 저희에 대해서도 이제 합당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치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고, 네네. 그래서 이 다당제 시스템을 유지해서 가는 것이 조금 더딜지라도 대한민국 사회가 합의와 협의 또 이런 협치의 정신으로 갈 수 있는 이게 기반인데, 다시 양당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 자체가 강렬한 대결 구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뭐랄까, 민주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의 민심을 압도적으로 얻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로 인해서 강렬한 양당 대립 시스템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기제가 된다면 네. 이게 참 역사의 불행이고 아이러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께서도 네. 최소한 연정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가요? 예, 저도 연정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게 이제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합당까지 간다면 이쪽도 범진보 진영도 합당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 힘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공통 질문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왜 민주평화당을 뽑아야 하나? 이런 걸 질문한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로마의 격언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2개쯤은 파놓는다. 네. 증권 속담에도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정치적인 격언으로 이제 다당제를 말하는 건데, 일당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힘이 이제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현실로서 이제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게 그렇다 그래서 진짜 현실이 그냥 한 곳으로 몰아졌을 때는 아무리 성군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고 욕망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절대 권력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어떤 정치 구도를 좀 남겨주시고, 저희도 올바름을 위해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 남북평화 외교정책 또 적폐청산에 대해서 저희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네네. 보수 정당 쪽에서는 저희 민주평화당 보고 민주당 이중대로 그렇게 비아냥을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왔는데, 그런 저희들의 선택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조금 도움과 표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른 당의 사안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계열 의원들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김 의원님도 보면 국민의당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대통령 선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은 개별적인 인격을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여전히 이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끝까지 가지고 계셨고, 네네. 이제 보수 대통합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이제 바른미래당을 같이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안타깝죠. 그리고 사람을 보는, 사람과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능력과 시각이 조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네네. 아마 보수 대통합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과연 거기에 계속 계실 수 있을지. 네. 그분들 각자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민주평화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상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2부 마치고요. 8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